자, 여러분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자, 김보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지금 몇 년 만이에요, 이거? 2016년에 네. 뵀었죠. 네. 저희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 저희가 워시올릭에서 맞아요. 당시에 GS 칼텍스랑 저희가 촬영을 하나 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 함께 촬영을 해주시고, 네네. 이게 또 사람 인연이, 지금은 또 피카몰과 함께, 그렇죠. 제품을 만드셨습니다. 제품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오일 첨가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재미없는 광고 영상이 아니라 좀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좀 먼저 돌직구를 날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일 첨가제 네네. 효과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네. 자, 오늘 이 오일 첨가제 관련해서 네. 많은 얘기들을 나눠볼 건데 사실 이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네네네. 정말 이 끊이지 않는 논쟁이 있는 것 중 하나예요. 그렇죠. 야, 그 엔진 오일 그냥 순정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비싼 걸 쓰냐 부터 시작해서 뭐 오일 첨가제, 연료 첨가제 효과가 있다 없다 정말 많은 분들 사이에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주제인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답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김보은 박사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의 알링턴이라는 대학에서 재료공학으로 박사를 했고요. 거기 이제 특별하게 이 세부 주제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는 이제 파이브. 자, 그러면 이쯤에서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분야가 재료공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 결국에 이 윤활유 하나 만드는데도 정말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제품이다. 예,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기계공학자들, 그다음에 화학자들, 그다음에 재료공학자들이 다 모여갖고 이걸 한꺼번에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토론하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일례로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저는 합성을 할 수는 없잖아요. 화학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는 포스닥터라고 이제 닥터를 마치고 나서 공부하는 그 중국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랩에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제가 같이 연구하면서 이런 첨가제를 디자인해서 주면 그 친구 합성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다시 또 마모 테스트를 해서 규명을 하고 만약에 디자인을 했는데 야 이렇게는 합성이 안 되는 거야 라는 답이 올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마치 약간 저거랑 비슷하네요. 우리가 그 자동차도 보면요. 디자인 하시는 분, 파워트레인 하시는 분, 뭐 또 안전과 관련된 걸 보시는 분 이런 분들이 또 다 분야가 나눠져 있고 디자인 해놨는데 안전에서 와서 야 이거 안전 기준 충족 못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면은 또 이제 협의를 하면서 다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윤활유 쪽에도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엔진 오일에 기유와 첨가제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첨가제 패키지는 약 한 20개 이상의 첨가제들이 모여 있어요. 마모 첨가제, 뭐 산화방지제, 뭐 청정제, 분산제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사실은 합성을 안 하고 있는 거를 조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거 자체도 혼자 하면 안 돼요. 자, 뭐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GS 칼텍스에 계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 기술원에 처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장비 만들죠. 맞아요. 그리고 디젤 엔진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서피스, 그러니까 표면공학 쪽으로 거기 이제 그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는 윤활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코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열 처리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어떻게 표면을 마모나 마찰로부터 보호하는지를 두산 인프라코에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엔진에 대해서도 거기서 다 뜯어보고 다 했어요. 그리고 불삭기에 뭐 그다음에 뭐 유압 펌프나 이런 거 다 뜯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있다가 GS 칼텍스로 스카웃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윤활유 박사로서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도 하고요, 트러블슈팅도 하고 뭐 다양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기계에 대한 것들 연구를 같이 하면서 같이 봐야 되니까 제가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제 그 지금 현재의 그런 전문가로서의 그런 시야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그때 다 넓혀준 것 같아요. 점도 변경해보고 그 안에 기율을 어떤 걸 섞어보고 첨가제를 뭘 섞어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잠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금 점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또 제가 요즘에 많은 자동차들이 이제 출시되고 나면은 굉장히 저점도 오일을 쓴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점도가 강할수록 물체의 저항이 세져요. 왜냐면 점도가 짙으니까. 거기 우리가 진흙탕 걸어갈 때 굉장히 힘들게 걸어가잖아요. 물 위에서는 빨리빨리 걸어가요. 그런 것처럼
그 유체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유막이 두꺼워져요. 왜냐면 밀도가 높아지면 거기 싹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연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저 정도를 써야 돼요. 근데 이 저 정도로 내려가면 단점이 아까 유막이라는 말씀드렸죠. 이 물리적인 그런 그 윤활막인데 얘네가 그 점도가 낮아지면 얇아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그 베어링 쪽이 돌아갈 때, 그러니까 막 돌아갈 때 베어링이 이렇게 껴 있는데 얘네가 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암호가 되는 거죠. 유막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얇으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점도를 떨어뜨리면서 그 유막에 대해서 이거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첨가제나 아니면은 그 유막 밑에 트라이브 필름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만들어내서 실질적으로 더 보호할 수 있게끔 첨가제를 더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그 고급 첨가제를 안 쓴 상태에서 그런 역할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저 정도라고 해서 저 정도 써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막이 얇아지니까 그냥 베어링이나 이런 게 이제 그 마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가 그 의도하고 빌드업을 한 건 아니에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를 바탕에 깔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요즘처럼 자동차들이 저 정도 엔진 오일을 많이 쓸 때만큼 이때만큼 이 별도의 추가적으로 엔진 오일에 첨가해줘야 되는 첨가제가 또 중요할 때가 없겠네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리스타를 만든 거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그 기후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첨가제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첨가제로 얘기를 하면 이 화학적인 그런 물질의 반응에 의해서 트라이버 필름을 두껍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나노 사이즈라서 뭐 200나노, 300나노 돼요. 굉장히 작은 이 레이어가 쌓이면서 사실 보호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기후 자체도 사실은 열이 발생하면 기후가 열산화 분해를 합니다. 그럼 기후가 끊어져요. 끊어진다는 얘기는 점도가 확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끊어지지 않게 굉장히 강하게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기후들을 추가로 넣어줘서 강하게 보호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저는 기후 부분에서도 좋은 기후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도가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저 정도로 갈수록 저희 리스타를 넣어주면 그 보호 효과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지금 리스타라는 제품이 거의 뭐 박사님 얼굴, 박사님 이름을 걸고 만들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좀 부담은 없으신지. 부담이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또 한 번 더 놀랬던 게 많이 쓰는 분야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쓰는 거죠. 자기 차에 오일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지식으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붙기도 하고, 또 보니까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첨가제를 만들어서 나쁜 첨가제를 만들어서 팔던가 이런 식으로 그걸 만들기 시작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어떤 첨가제 보니까 돌가루 성분 넣어서 무슨 뭐 플라즈마 효과를 만든다는 좀 뭐 그런 것도 해외에서 본 것 같아요. 그것도 다 낭설입니다.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려면 조건이 이 엔진 오일 그 룸에서 형성이 안 됩니다. 순간적인 온도가 약 3000에서 4000도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그 전에 엔진이 녹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공 상태에서 그걸 만들어내서 이온화가 돼야 되는 게 플라즈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안에서 만든다? 이거는 뭐 나 그거 있으면 뭐 노벨상 타게요. 그거는 정말 낭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팔면서 엄청나게 뭐 다른 데코레이션 되는 말들로 아까 얘기한 플라즈마나 뭐 이런 이상한 말들로 막 해서 이걸 포장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면 제품을 만들어내면 서서히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는 이런 제품을 쓸 때 이 원리랑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쓰면 사람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신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타 어떤 포인트를 가장 신경 쓰셔서 만드셨습니까? 딱 한 가지 포인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제가 이제 일단 만든 컨셉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막은 유체 윤활 영역, 트라이버 필름은 경계 윤활 영역이에요. 그래서
마모 마찰의 영역은 네. 이 경계 윤활의 영역으로서 첨가제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마찰과 마모를 줄여야지 네. 엔진을 보호하고 그렇죠. 마찰열이 줄어드니까 네. 에너지가 세이빙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연비 개선도 효과가 있다. 그렇죠. 부드러우니까. 네. 그리고 질감도 달라질 거고. 맞습니다. 네. 소음도 줄어들고 네. 그런 그 진동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필름 두께를 증가시켜야 돼요. 네. 첨가제 중에 이제 뭐 보레이트 에스테르라고 이게 붕소 첨가제가 있어요. 네. 기존에 있던 첨가제들과 같이 융합해서 네. 서로 이렇게 크로스 링킹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필름이 생기면서 이 구조를 부드럽게 만드는 부드럽게 만들면서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로 붕소 첨가제를 넣었어요. 애슐리스 계열의 첨가제가 네.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컨셉. 그래서 마모나 마찰이 줄어들고요. 네. 또 하나는 유체 윤활 영역에서 그렇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어링이 돌아갈 때 크랭크 샤프트가 돌아가고 베어링 전원 베어링이 이렇게 밑에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네. 여기에 이렇게 공간이 떠 있는데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얘네가 밀착이 되면서 유막이라는 게 생겨요. 네. 트라이버 필름이랑 다른 개념입니다. 네. 이 유막에 두껍게 해야지 이 유체 윤활 영역에서의 마모를 줄일 그렇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모를 줄인 유막이 생겼을 때 너무 여기가 찢어지면 에너지가 더 많이 나가버려요. 네. 네. 그래서 네. 부드러우면서 네. 유막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유기화 프릭션 모디파이어에서 오게닉 프릭션 모디파이어를 제가 찾았어요. 찾아서 그 조합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얘네들이 극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화학적 극성이 아니라 물리적인 극성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표면에 따라서 붙어있게끔 만들어서 이쪽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후를 되게 좋게 넣었어요. TAO, 그 다음에 에스테르, 그 다음에 아킬라이트 나프탈렌이라고 네. 뭐 시중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좋은 그룹 5랑 그룹 4는 그 조합을 집어넣었어요. 네. 집어넣어서 네. 산화 안정성, 즉 열에도 오래 견디고 네. 전단 안 끊어지게 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제가 그 컨셉으로 만든 겁니다. 너무 어렵나요? 아니요. 이제 이거 뭐 보시는 분들 지금 리스타가 이미 장병희 드라이버님 채널에도 한 번 좀 올라가고 맞습니다. 판매가 쭉 됐는데 네. 이 사람들의 반응 네. 평이 다들 너무 좋은 거예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평이 다 너무 좋아서 네. 와 이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긴 있나 보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 그 포인트를 잡고 사실 많이 좀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이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아까도 계속 재료공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합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화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첨가제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재료공학적으로는 알아요. 네. 어떤 분해 작용을 해서 어떤 미케니즘으로 네. 형성이 된다. 첨가제들이 그럼 좋은 것만 무조건 다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네. 왜냐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어떤 거를 때려 넣는다 그래서 왕창 넣는다 그래서 좋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적은 양이라도 적당한 양을 넣으면서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그 과학적인 연구 과제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첨가제를 뭘 개발을 했어?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컴포넌트를 직접 합성해서 개발했냐? 네. 요번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번에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제가 찾아서 조합해서 최선의 밸런스를 맞춰서 효과를 극대화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께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완전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블랙박스로 막아놓으면 이게 뭐 미스테리 쇼도 아니고 사람은 알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내 차에 뭘 넣는데 정확하게 알고 썼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게 막아버리면 이게 그냥 낭설만 하고 그냥 맞습니다. 이렇게만 가니까 맞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 차가 뭐 필링, 그러니까 느낀 느낌이 뭐 밀봉 효과가 좋아져. 왜 좋아져? 이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뭐 차량의 뭐 길들이기 그리고 뭐 냉간시에 뭐 어쩌고 뭐 이걸 잘 신경 안 쓰는 사람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제가 꼭 한 가지 지키는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아침에 시동을 걸면 RPM이 아이들링이 확 올라가잖아요. RPM이 좀 떨어질 때까지는 그래도 좀 기다리고 운전을 하는 편이에요. 그 이상의 예열은 안 해요. 네, 그리고 뭐 길들이기도 안 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요즘 이제 제가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타는데 하이브리드는 이걸 기다릴 수가 없잖아. 그렇죠. 아침에 시동 걸면 애가 배터리를 출발하다가 갑자기 왕 하고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하이브리드 차 타면은 제가 원래 하던 걸 못 하니까 그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엄청 저점도에 또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 이 트라이버 필름이라는 걸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트라이버 필름에 그 이 한 번 이 비정질 유리화 필름이 붙으면 이게 떨어져 나가진 않아요.
이게 물리적인 힘으로 충격을 주지 않는 한, 긁지 않는 한, 떨어지지 않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시동을 걸 때 보호를 약간 해줘요. 그 역할이 또 있군요. 그래서 그 역할이 좀 있습니다. 그냥 순정 엔진 오일만 넣어도 그 트라이블러지 필름은 어쨌든 생기겠죠. 생기죠. 생기죠. 그거 안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리스타를 넣었을 때 순정 엔진 오일만 넣어서 만들어진 트라이블러지 필름의 두께 대비 얼마나 더 두꺼워질까요? 일단은 그런 기본 스펙을 갖고 있는 엔진 오일에다가 이걸 넣어서 실질적으로 F5라고 포커스 아이언빔이라는 그런 전자현미경으로 두께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1.5배에서 2배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어떤 첨가제의 조합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두께는 조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미세 구조 세계지만 이거는 이제 그거를 화학적인 것을 해서 연구하고 그러면 이건 조정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뭐 이것만 무턱대고 늘린다고 또 이제 좋은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윤활유 얘기는 아닌데 만약에 엔진을 만들 때 어떤 부품을 내구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품의 강도나 이런 걸 엄청 강하게 만들잖아요. 다른 쪽이 깨집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윤활유도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면 전체적인 밸런스 안 맞춰주면 한 부분이 나가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 기능까지 나중에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맞춰주는 방법을 가는 거죠. 그래서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좋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느 정도 많이 해소는 됐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의 많은 자동차 유저들이 오일 첨가제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 불신론자들에게 야, 왜 효과가 없어? 이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야 라고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가 없거나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성능을 극대화를 시키면 안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써도 알고서 쓰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불신하게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 첨가제 자체를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상한 물질들을 넣어서 결국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만드니까 그런 약간 나쁜 이미지를 갖게끔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까지 이제 뭐 그런 인식들이 생겨난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회사와 이 윤활유 만드는 회사에서의 또 이 입장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도 자기네가 만든 엔진 오일에 자동차 그 엔진을 이렇게 부품을 다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분석하기 너무 어려워져요. 또 윤활유 회사도 마찬가지로 첨가제를 사실은 자기는 엔진 오일만 팔게 그것만 사용하면 되는데 다른 걸 쓰게 되면 본인들은 손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다른 거를 쓰면 나쁜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걸 썼으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브레인 받기 싫고 그러니까 난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입장을 이렇게 취급당하지 싫으니까 본인들이 안 쓰는 게 옳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는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해서 내가 어떤 것을 썼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쓰면 독이 되는 것보다 이익이 되니까 안 쓸 이유가 없고요. 만약에 이것조차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은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피카몰에서 윤활유 분석을 또 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그거 왜 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윤활유가 얼마큼 본인 습관에 따라서 얼마큼 오래 더 쓸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운전 습관으로 어떤 첨가제가 빨리 소모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 엔진 오일이 어떤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서 같이 섞어 쓴다면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리스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전에 시작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제 곧 있으면 내연기관차가 이제 안 나옵니다. 전기차는 사실 뭐 부동액 이런 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내연기관차처럼 엔진 오일 윤활유, 또 트랜스미션 윤활유 이렇게 직접적으로 윤활유들이 들어가는 건 이제 없기 때문에 또 다음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전기차로 바뀔 텐데 이거를 지금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많이 들어오지만 내연기관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당분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연기관도 자기 개인 맞춤형 고가의 예를 들어서
레저를 즐기던가 네.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기 특성만의 그런 그 윤활 첨가제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난무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케미컬들을 쓰는 그런 물질들을 대체하고 싶은 마음에서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의 타이밍이 딱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공부를 사실은 이 윤활유 트라이볼로지 공부가 2010년에 끝났고 그 이후에 왔는데 준비 기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쵸,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는 이 윤활유가 사실은 이제 엔진 오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션 오일도 있고 사실은 산업용 기호 오일, 네. 뭐 유압 작동유, 그다음에 뭐 터미널, 컴포스 오일 제가 아까 다 이 부분을 다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네. 실질적으로 이런 산업유에서는 첨가제가 조금 양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밸런스가. 예, 그래서 이 얼만큼 오래 쓰느냐, 네. 힘 전달, 유압 작동 같은 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 점도가 떨어지거나 네. 그러면 힘이 전달이 안 돼서 굉장히 네. 위험해져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엔진 오일도요. 네, 거기에 첨가제가 들어가는 양이 네. 극히 적죠. 그렇죠. 적은데 대부분은 사실 그냥 기유가 네. 대부분이고 기유가 대부분이고. 네. 그 나머지 조금으로 엔진 오일의 성능들이 다 뭐 변화가 되는 그렇게 거예요.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 몇십 ppm, 뭐 몇백 ppm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네. 첨가제가 네, 엔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은 그 감속기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트랜스미션을 사용하는 브랜드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네, 또 그쪽도 한번. 그쪽도 예. 감속기 오일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감속기 첨가제. 왜냐면 사람 전기차에 유일하게 넣을 수 있는 게 감속기 오일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감속기는 사실 다 들어가거든. 또 이 모터는 또 토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거를 받아내주고 있는 감속기인 만큼. 네, 맞아요. 네. 그 감속기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게. 네.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어들이 조합이 돼 있거든요. 네. 기어는 마찰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마찰을 적정한 마찰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무조건 줄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거기에 맞는 첨가제들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 영역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괜찮네요, 괜찮네요. 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이 조합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그 이제 윤활유를 하고 있지만 네. 저는 그 윤활유 만드는 사람 중에 네. 기호 오일을 만드는 사람을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밸런스 맞추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게 또 그런 영역이군요. 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제들이 있는데 마찰 조정제 첨가제는 저감이 아니에요. 네. 마찰 조정제인데 마찰 조정제. 무조건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줄이면서 어느 정도 마찰을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밸런스가 하나 갖고만 안 돼요. 여러 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합하는 거거든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아트입니다. 아트.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근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네, 한번 좀 화이팅입니다. 네, 이제 좀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맞습니다. 이건 광고 영상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제 또 피카몰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김보은 박사님하고 또 제가 친분이 있고. 그럼요. 사실 오일 첨가제 여러분들께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이런저런 테스트하고 하는 것도 너무 좋죠. 하지만 뭐 이미 스테이션B에서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김보은 박사님 아니까 박사님이 진짜 이렇게 열정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모습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만큼 이 제품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게 저는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사실 제품에 대해서만 말하기보다도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원래도 좀 궁금해하셨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막 오면서 막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막 고민도 있었어요. 네네네. 제가 뭐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는 스타일은 좀 못 돼서. 근데 약간 설명충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은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네네. 근데 이제 대표님이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갖고.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말까지 막 하면서 막, 네, 그래서 막 신이 나서 막 했습니다. 네, 이제 편집이 좀 문제인데 자, 또 이제 고생해 주시고요. 네. 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리스타 관련해서 재밌는 영상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네. 김보은 박사님 오늘 보셨겠지만 궁금한 거라면 얼마든지 대답해 주실 열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네, 댓글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런 거 좀 논리적으로 파고들어서 많이 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주셔야 네, 다음 영상이 또 나갑니다. 다음에 네. 또 불러주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네. 영광입니다, 영광. 아, 제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제가 다 알진 않습니다. 박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